고목야담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가 거기 있었다. 울지 않았다. 눈빛이 달랐다. 손이 얼음 같았다. 데려왔다. 그날부터 이상했다. 가축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아이는 웃었다.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도망쳐야 했다. 너무 늦었다. 조선 후기였다. 경상도 깊은 산골이었다. 마을 이름은 고사리골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었다. 외지인이 오는 일이 없었다. 길도 제대로 없었다. 산을 넘어야 나갈 수 있었다. 그 산을 넘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살았다.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 순이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마을에서 자랐다. 16에 시집을 왔다. 남편은 칠복이었다. 칠복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순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새벽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날도 새벽이었다. 안개가 유독 짙었다. 발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순이는 두레박을 들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발이 멈췄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멈춰졌다. 앞을 보았다. 무언가가 있었다. 안개 속이었다. 처음엔 바위인 줄 알았다. 가만히 보니 아이였다. 길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작은 아이였다. 5살쯤 되어 보였다. 순이는 걸음을 늦췄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버려진 아이라면 울어야 했다. 무서워야 했다. 낯선 곳에서 혼자라면 소리를 내야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저 앉아 있었다. 하늘을 보고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로. 표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었다. 순이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면서도 다가갔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무서운데 왜 다가갔을까?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 순이는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줄이며 걸었다.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순이가 바로 옆에 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순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가야. 대답이 없었다. 어디서 왔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부모는 어디 있어? 말이 없었다. 순이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때였다. 눈이 마주쳤다. 순이는 숨이 멎었다. 까맣고 깊은 눈이었다. 빛이 없었다. 살아있는 눈에서 나오는 온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마치 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깊고 텅 빈 구멍 같았다. 순이는 일어서야 했다. 돌아서야 했다. 그게 맞았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이 굳어 있었다. 온몸이 굳어 있었다. 그 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아이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작고 하얀 손이었다. 너무 하얀 손이었다. 핏기가 없다 싶을 정도로 하였다. 순이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한여름 새벽인데 얼음을 잡은 것 같았다. 돌덩이를 잡은 것 같았다. 살아있는 손에 온기가 없었다. 순이는 손을 놓으려 했다. 놓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순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작은 손인데 힘이 이상하게 셌다. 놓을 수가 없었다. 순이는 그대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안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걸었다. 뒷목이 서늘했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계속됐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돌아보면 없었다. 또 걸으면 또 느꼈다. 또 돌아보면 또 없었다. 안개 속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낌은 계속됐다.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순이 품에서 가만히 있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조용한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집 어귀에 들어섰다. 그 순간이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분명히 달라졌다. 들어오기 전과 달랐다. 차가웠다. 이상한 냉기였다.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었다. 순이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다. 새벽이라 그런가 했다. 그게 아니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아침이 됐다. 남편 칠복이 마루에 나왔다. 아이를 보았다. 표정이 굳었다. 한마디도 없이 순이를 불렀다. 목소리가 낮았다. 이게 뭐요? 순이가 사정을 설명했다. 마을 어귀에 버려져 있었소. 혼자였소.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소. 칠복은 말없이 아이를 보았다. 한참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내다 버리시오. 순이는 거부했다. 아이가 불쌍하지 않소. 칠복은 목소리를 낮췄다.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오. 뭔가 이상하오. 그 말이 나중에도 기억에 남았다. 칠복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칠복도 느꼈던 것이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서 나는 이상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 순간 아이는 두 사람의 다툼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칠복이 돌아서는 순간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순이만 보았다. 칠복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순이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아이는 집에 남았다. 이름을 붙여야 했다. 순이는 돌이라고 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이었다. 돌이는 밥을 먹었다. 물도 마셨다. 그런데 그뿐이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부르면 고개는 돌렸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 아이려니 했다. 순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벙어리가 아니었다. 벙어리는 눈으로 말한다. 눈빛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기쁨도 슬픔도 눈에 담긴다. 도리는 그것조차 없었다. 그저 바라보았다. 사람을, 벽을, 하늘을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것인지 그냥 눈을 두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눈이 가장 무서웠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눈이 가장 무서웠다. 도리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이웃집 개가 죽었다. 전날까지 멀쩡하던 개였다. 건강한 개였다. 아침에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이웃 영감이 발견했다.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이웃 영감이 고개를 저었다. 밤새 짖지도 않더니만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전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왔을 때 도리가 서 있었다. 한밤중에 혼자 마당에 서 있었다. 마당 끝에 이웃집 방향을 바라보며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 순이가 불렀다. 도리야.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순이는 불러도 반응이 없자 그냥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날 개가 죽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닷새째 밤이었다. 순이는 자다가 깼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눈이 떠졌다. 천장을 보았다. 방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한여름 밤인데 이불 속이었는데 이상하게 차가웠다. 입김이 나올 것 같았다. 순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도리가 서 있었다. 머리맡 바로 옆에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을 뜨고 표정 하나 없이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던 걸까?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 순이는 알 수 없었다. 소리를 지르려 했다. 목이 잠겼다. 몸이 굳어 있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칠복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깊이 자고 있었다. 흔들어 깨우고 싶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당하고 있었다.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이었다. 도리가 움직였다. 천천히 돌아섰다. 소리 없이 걸었다. 제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워서 눈을 감았다. 순이는 날이 밝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온몸이 떨렸다. 식은땀이 났다. 아침이 되어 칠복에게 말했다. 칠복은 믿지 않았다. 꿈을 꾼 거요. 아니요. 분명히 보았소. 눈을 뜨고 보았소. 칠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왜 그러겠소? 그냥 잠결에 움직인 거요. 아니요.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소. 칠복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유를 몰랐으니까. 왜 그러는지를 몰랐으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냥 무서웠다. 그 눈이 무서웠다. 그 침묵이 무서웠다. 그 차가움이 무서웠다. 그날 이후였다. 매일 밤이었다. 반드시 왔다. 자정이 지나면 어김없이 순이의 머리맡에 서 있었다. 눈을 떠도 거기 있었다. 눈을 감아도 거기 있는 것 같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칠복은 몰랐다. 옆에서 자면서도 전혀 몰랐다. 깊이 잠들었다. 흔들어도 잘 깨지 않았다. 오직 순이만 깨어났다. 오직 순이만 보았다. 왜 그럴까 생각했다. 왜 나만 깨어나는 것일까? 왜 칠복은 모르는 것일까? 나중에 복녀가 말해주었다. 그것은 순이를 선택했다고. 처음부터 순이를 노리고 있었다고.
순이가 자신을 데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데려온 사람을 가장 먼저 잡는다고. 그래서 오직 순이만 보였던 것이라고. 도리가 온 지 열흘이 지났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었다. 동쪽 언덕에 사는 막동이었다. 나이 40의 호랍이었다. 논 하나, 밭 하나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침에 논으로 나가다 길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다. 이미 식어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의원이 와서 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멎은 것이라 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다. 얼굴이 너무 이상했다. 공포에 질린 표정 그대로 굳어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무언가 극도로 무서운 것을 본 표정이었다. 논으로 가는 길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귀신을 봤나 보다. 순이는 말하지 않았다. 전날 밤 도리가 마당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막동의 집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막동이 죽고 보름이 지났다. 이번엔 아랫마을 산파 할멈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파였다. 나이가 80이 넘었다. 아이를 받아온 손이 수백 번이었다. 마을 사람 절반이 그 손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었다. 잠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른 아침이었다. 표정은 막동과 같았다. 눈을 뜨고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제자가 울면서 말했다. 전날 밤 할멈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했다. 아이 웃음소리였다 했다. 한밤중에 그 소리가 무섭다 했다. 이상하다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숨져 있었다. 그 다음 주였다. 마을 아이 둘이 쓰러졌다. 열이 내리지 않았다. 약을 써도 물을 먹여도 열이 잡히지 않았다. 마을이 이상해지고 있었다.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귀신이 들었다 했다. 산신령이 노했다 했다. 맷자리가 잘못됐다 했다.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아서라 했다. 각자 이유를 댔다. 각자 원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아무도 도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순이와 칠복 외엔 아무도 몰랐다. 순이는 알고 있었다.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말할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알고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도리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머릿속이 갑자기 흐려졌다.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흩어졌다. 말이 사라졌다. 그것도 도리가 하는 짓이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순이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도 그 아이였다는 것을. 순이는 결국 무당을 찾아갔다. 칠복 몰래였다.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였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노파였다. 복녀라는 이름이었다. 나이가 70이 넘었다. 눈이 흐릿했다. 몸도 쇠약했다. 그런데 신기가 강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다. 순이가 문을 두드렸다. 복녀가 나왔다. 순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순이가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복녀가 먼저 말했다. 뭔가 달라붙어 왔소. 순이는 소름이 돋았다. 복녀는 순이를 위아래로 보았다.
눈이 흐릿한데도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아이가 있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오. 복녀의 방 안은 향 냄새가 가득했다. 벽에 부적이 가득 붙어 있었다. 복녀는 순이를 앉히고 자신도 앉았다. 말을 시작했다. 생기를 먹는 것이요. 사람의 기운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요. 사람의 형태를 빌려서 사람인 척하면서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요. 집안에 들이는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죽기 시작하오. 식물이 먼저 죽소. 그 다음 짐승이 죽소. 그 다음 사람이 죽소. 순이는 들으면서 이해했다. 화초가 죽은 것, 이웃집게가 죽은 것, 막동이 죽은 것, 할멈이 죽은 것, 아이들이 쓰러진 것, 모두 그날부터였다. 도리가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복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먼저 자신을 데려온 사람을 노린다오. 천천히, 조금씩 그 사람의 기운을 빼앗소. 순이는 등이 서늘해졌다.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순이는 뛰었다. 집을 향해 뛰었다. 칠복이 걱정됐다.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소식이 먼저 왔다. 복녀가 죽었다. 순이가 찾아간 바로 그날 밤이었다. 복녀의 제자가 달려왔다. 울면서 말했다. 할멈이 돌아가셨어요. 간밤에 돌아가셨어요. 순이가 물었다. 왜? 어떻게? 제자가 울면서 말했다. 밤에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대요. 할멈이 내다봤대요. 아이가 있었대요. 어린아이였대요. 창 밖에 서서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그 아이가 웃고 있었대요. 한밤중에 혼자 서서 웃고 있었대요. 할멈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침에 보니 숨져 있었대요. 순이는 들으면서 알았다. 복녀가 죽은 것은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찾아갔기 때문이었다. 도리가 알았던 것이다. 순이가 복녀를 찾아간 것을, 그래서 복녀를 먼저 없앤 것이었다. 순이는 집으로 달렸다. 숨이 차도록 달렸다. 집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마루에 쓰러진 칠복이 보였다. 달려갔다. 칠복의 어깨를 잡았다. 숨은 붙어 있었다. 그런데 눈이 반쯤 뒤집혀 있었다. 입에서 가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몸이 불덩이 같았다. 열이 심했다. 그 옆에 도리가 있었다. 쪼그려 앉아 있었다. 칠복의 얼굴 바로 옆에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고 있었다. 코가 닿을 듯이 가까웠다. 가만히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칠복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숨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칠복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고 있었다. 순이가 소리를 질렀다. 달려가 도리를 밀쳤다. 세게 밀쳤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손을 댄 순간이었다. 도리가 뒤로 밀렸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었다. 사람의 얼굴로 만들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다. 너무 높았다. 너무 넓었다. 보는 것만으로 속이 뒤집혔다. 눈은 웃지 않았다. 그 검고 고요한 눈은 그대로였다. 차갑고 텅 빈 눈이었다.
입꼬리는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눈은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순이는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아이의 몸이었다. 그런데 방 안을 꽉 채우는 것 같았다. 공기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도리가 한 발 다가왔다. 순이는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리가 입을 열었다. 처음이었다. 이 집에 온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늙은 목소리, 어린 목소리, 죽은 자의 목소리 같았다. 모두 한꺼번에 섞여서 나왔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등잔이 꺼졌다. 암흑이었다. 완전한 암흑이었다. 순이는 칠복을 더듬어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천천히 가까워졌다. 멈췄다. 바로 코앞이었다. 차가운 숨결이 순이의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다. 엄마. 그 한마디였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칠복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열이 끝내 내리지 않았다. 헛소리를 반복하다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했다. 아이가 웃고 있어. 아이가 계속 웃고 있어.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칠복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고사리골에서는 5명이 죽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눈을 뜨고 공포에 굳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끝내 이유를 몰랐다. 도리는 사라졌다. 칠복이 죽던 날 아침이었다. 본이 없었다. 방에도 없었다. 마당에도 없었다. 마을 어디에도 없었다. 흔적도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순이는 혼자 남았다. 오래 살았다. 하지만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너무 깊어졌다. 너무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했다. 저 눈이 무섭다 했다. 저 사람 눈이 도리 눈 같다 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어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이가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먼 산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도리야, 아직도 거기 있니? 대답은 없었다. 눈만 내렸다. 그런데 뒤뜰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가 눈 위를 걷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